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플러터 개발 스터디 그룹의 실제 대화 기록인데요. 아, 네. 개발자들의 정말 생생한 이야기들이죠. 맞아요. 코드가 아니라 이 개발자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또 앱 출시에 얽힌 그런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뭐랄까 좀 실용적인 통찰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기술 문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지혜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앱 출시 승인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죠. 아마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께도 유용한 팁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나누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그 앱 출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플레이스토어에 신규 앱 올릴 때 승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꽤 걸리죠. 근데 이걸 약간 역이용하는 전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만 넣어서 일단 빨리 출시 신청부터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승인 기다리는 동안 추가 개발을 해서 승인 나자마자 업데이트로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상당히 영리한 접근인데요. 특히 그 구글 본사가 있는 LA 시간 기준으로 승인 처리가 되니까 서울 시간으로는 새벽이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 개발 일정을 조율한다. 뭐 이런 팁은 정말 실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파이어베이스 설정이나 애드몹 연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광고 모듈. 네, 그런 건 개발 초기에 미리 해두면 나중에 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막판에 허둥대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UI, UX 개발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그 천문연상 달력앱 만드는 분 계셨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그분이 테이블 캘린더라는 라이브러리에 마커 빌더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날짜 밑에 그냥 동그란 점 대신에 직접 만든 달 모양 이미지를 넣었더라고요. 오,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네. 게다가 뭐 지역별 일출일물 시간 API 연동하고 음력 표시, 다크 모드까지 기능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달 모양 이미지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것도 동료 개발자 피드백으로 얻었다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혼자서는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개선점이 나온 거죠. 그렇죠. 협업의 중요성이죠. 또 다른 앱, 그 회의록 앱에서는 처음에 설계했던 데이터 구조를 바꾸려니까 생각보다 복잡했다. 뭐 이런 경험담도 있었고요. 네, 리스트에서 클래스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드 스타일을 통일시켜주는 린트 도구 설정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과정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다른 스터디 앱 케이스도 있었죠. 싱크 표정 캘린더나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되는 캐러셀 슬라이더 같은 기존 컴포넌트들을 잘 조합해서 구글 캘린더 느낌을 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네. 근데 또 한계점도 나왔어요. 그 아이폰 스타일 팝업창, 쿠퍼티노 얼럿 다이알로그. 이게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맞아요. 이게 라이브러리 문서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써보면 예상치 못한 제약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 공유가 정말 스터디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죠. 특히 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문제가 기억에 남아요. 타임라인 UI의 모든 기록을 그냥 한 번에 다 불러오니까 앱이 너무 느려진 거죠. 페이지네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게 나눠서 필요한 만큼만 불러오는 기법을 도입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로드모어라는 페이지네이션용 라이브러리를 써보려다가 잘 안 맞아서 결국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직접 활용했죠. 아, 직접 구현하신 거군요. 네, 데이터를 순서대로 가져오려고 커스텀 순번 같은 걸 쓰고 또 여러 데이터 업데이트를 한 번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트랜잭션 기능까지 써서 해결을 봤어요. 트랜잭션까지요? 와.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트랜잭션이 내부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락 방식인지 아니면 재시도 방식인지 이런 기술적인 토론도 좀 있었고요. 잠깐만요. 그 트랜잭션 동작 방식 토론요. 그게 왜 중요했던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동시에 여러 요청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올 때 데이터가 꼬이지 않게 처리하는 방식인데 방식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잘못 쓰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이해하고 써야 더 안정적인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화면을 플러트 앱 안에 보여주는 플랫폼 뷰 기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두 가지 방식, 하이브리드 컴포지션, 버추얼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뭔지, 특히 제스처 처리 같은 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깊게 파고드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이슨 직렬화 할 때 중첩 구조 처리 옵션이라던가 뭐 특정 필드만 쏙 빼고 변환하는 방법 같은 실무적인 팁도 공유됐고요. 정말 개발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때 오징어 게임 엄청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난리였죠. 네, 그거 보고 막 관련 앱 아이디어를 농담처럼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백신 맞고 좀 힘들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얘기도 나누고요. 네. 뭐 코미디 빅리그 패러디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오징어 게임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 개발자들의 솔직한 모습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기술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웃고 뭐랄까 서로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커뮤니티적인 측면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대화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동료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해결하면서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 자체에 어떤 즐거움,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자 만드는 앱은 다 다르지만요. 맞아요. 서로의 경험이 이렇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특히 좀 막혔던 문제의 실마리를 동료의 어떤 질문이나 피드백에서 딱 얻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과 좀 겹치는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이 여러분이 혼자 무언가를 배우거나 일하는 방식에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